그리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이 나라, 그것도 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리스 총선에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관심 가져보기는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스 총선 결과가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문제를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유로존의 운명을 결정할 그리스 문제 오늘 긴급 진단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의 김득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리스 선거 이틀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리스 시장 증시는 일단 폭등을 했는데 네, 10% 급등을 신민당이라는 얘기도 있고 시리자라는 얘기도 있고 일당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좀 달라질 거로 보여지고요. 또 유로존 잔류냐 탈퇴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드는 굉장히 박빙의 이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을 이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은 이제 두 당이 이제 그리스 운명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EU IMF가 약속했던 긴축을 이행하겠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 시민당, 그다음에 긴축을 반대하고 구제금융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급진 좌파 연합의 시리자, 어느 당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가 EU하고 이제 약속했던 구제금융을 받느냐 그 여부가 이제 좌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 쪽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렇죠. 네, 프랑스 2차 총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차 총선으로 이미 올랑드 정권의 힘이 좀 실렸고요. 반긴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 쪽에서 2차 총선이 끝나면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어떨까요? 예, 2차 총선에서 이제 사회당이 이제 승리가 예상이 되죠. 그래 되면 아무래도 올랑드 이제 대통령의 이제 정치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 되면 올랑드 대통령이 내걸었던 긴축보다는 성장을 중시해야 된다. 그 길만이 이제 유로존을 살릴 길이다. 그렇게 이제 외쳐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각과 이제 총선 의회까지 모두 다 이제 장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랑드 후보가 대독일, 특히 대메르켈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긴축에 이제 짓눌렀던 많은 유럽 각국들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이제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 바뀌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7%대로 올라섰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고요. 네. 상황 보면은 가면 갈수록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스페인보다 더 문제가 좀 이탈리아 얘기도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스페인의 경우는 이제 당초부터 이제 예상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거품 꺼지는 게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은행 부실이 이제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의 재정 부분까지도 우려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 1,000억 유로를 이제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시장은 이로 인해서 이제 스페인의 재정 악화가 이제 불가피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채가 120%에 이르는 이탈리아마저도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28, 29일 날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이 문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유럽 중앙은행이 이들 두 나라의 이제 국채를 다시 이제 대거 매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3차 LTRO라고 해가지고 약 7천억 유로 정도를 시장에 이제 풀어내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위기는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황이 굉장히 좀 나쁘기 네.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총선에까지 관심을 갖는 건 국내 주식시장이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일 텐데요. 이제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의 2차 총선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얼마나 미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분水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지지하는 시민당이 이제 그 승리해서 그 안정된 의석을 확보해서 연정이 출범이 된다면 그리스의 이제 디폴트 이제 우려는 그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되면 유럽의 이제 그 고민거리였던 그리스 문제 관행도 진정이 되면은 상당히 그 뭐랄까 시장 분위기가 이제 호전될 수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그 6월 말에 있겠던 EU 정상회의에서 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위기 그 해법이 이제 그 도출이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주식시장도 상당히 안정세를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그 그리스 문제가 악화되고 그 유럽 정상들이 위기 대응 그 해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긴급 진단으로 그리스 문제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의 김득감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